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도깨비 뉴스 256호입니다. 도깨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옛말에 행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시중을 든 사람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는데요.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물질로 보상하는 것이었죠. 바로 요즘 자주 이슈가 되고 있는 팁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도착한 여행객이나 이민자, 유학생들이 가장 어색해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팁 문화이기도 한데요. 그 차이는 한국에는 거의 없고 미국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 식당에서는 밥값만 계산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밥값에 세금까지 별도로 내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 팁까지 내고 나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푸념까지 나오기 십상입니다. 또 처음 팁을 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얼마를 주면 되는 것이냐입니다. 1990년대 초만 해도 팁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거나 여윳돈이 없으면 주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리고 주더라도 보통 10에서 15% 정도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팁도 인플레이션에 물들었는지 15에서 20%는 줘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팁의 인플레뿐만 아니라 팁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팁에 대한 인식이 변화 내지는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느낌은 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석을 넘어서 SNS 등을 통해 대중에게 폭넓게 확산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팁에 대한 본질적인 개혁이나 변혁이 필요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이끈 근본 원인은 자발적인 행동이어야 할 팁이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의무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식 맛이나 종업원의 서비스가 좋지 않아 팁을 내지 않고 업소문을 나선 경우 식당 종업원이 따라 나와 왜 팁을 내지 않고 가세요? 팁은 꼭 최소 10% 이상 내고 가셔야 돼요 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는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팁은 자발적인 행동인데 섭섭하다고 해서 강요하는 것은 손님을 협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흉기만 안 들었다 뿐이지 몇 달러 더 얻겠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요즘은 팁과 관련한 더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영수증에는 10%도 아니고 15%부터 시작해 30% 정도까지 미리 팁 액수가 계산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바로 팁을 더해서 총액을 계산하기 쉽게 하려는 배려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엔 10% 팁도 있었는데 어느새 15%가 최소 팁 금액이 되고 그 액수 이상을 내야 될 것 같은 떠밀림이 계산서에 붙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액수도 사실은 제대로 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팁은 음식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을 기준으로 주는 것인데 계산서에 미리 계산돼 나오는 금액은 세금까지 포함된 전체 가격의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고객들이 세금에까지 팁을 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 착오인가요? 아니면 일종의 사기인가요? 착오라면 그 주체는 누가 되나요? 식당 측인가요? 아니면 카드 결제 회사인가요? 또 팁 제도를 악용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일부 식당은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물은 물론이고 식전에 서비스하는 빵에 요금을 부과하는 곳도 부족해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지금에 와서 팁 문화를 딱 근절시킬 수는 없겠지만 팁 때문에 소비자들이 점차 불편해하고 실제로 더 많이 지출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과 고객 모두 웃으며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LA 지역에서 떼강도가 활기를 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요 타깃이 된 대형 백화점들의 올해 범죄 피해 신고 건이 최근 7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 분석 매체가 분석한 LA 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백화점 범죄 관련 신고는 2,912건으로 3,000건에 육박했는데요. 이는 한 달에 416건 꼴입니다. 하루로 따지면 14건 정도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2%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가주와 LA시는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 태스크포스 구성과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입니다. 가주의회가 잇따라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에 한인을 비롯한 학부모 수백 명은 가주의회로 몰려가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는데요.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법안은 모두 5가지로 12세 이상 미성년자에게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 등의 상담 제공 가능, 지역교육위원회에서 성소수자를 비롯한 인종, 성 등 다양한 관점이 담긴 교과서 제외 금지, 자녀에 대한 성 정체성 등을 두고 비판하는 언어, 행위 등을 아동학대로 간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들 법안이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권리를 축소하고 주 정부가 자치권을 가진 지역 교육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학교가 교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과 미드윌셔 지역에서 지난 2월부터 7월 말까지 렌트비 미납으로 발급된 퇴거 통지가 총 2,9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LA 지역군의 단일 커뮤니티에서 집계된 것으로는 최다 발급 규모라고 하는데요. LA시 회계감사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LA 주택국에 접수된 퇴거 통지서는 총 39,631건이고 이 중 한인타운이 포함된 10지구 전체에서 발급된 건수는 3,697건, 그리고 이 가운데 80%를 우편번호 90005, 90020, 90004 이 3개의 우편번호 지역에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트비 미납 유예 조치가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수많은 시민을 거리에 홈리스로 만들지 않으려면 시정부의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도깨비 256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폭염과 때 아닌 여름 폭풍을 겪느라 느낄 겨를이 없었겠지만 23일은 24절기 가운데 처서였습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고 해서 처서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을 느끼게 된다고 했는데 아직 LA의 날씨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절기의 발걸음이 다소 더딘 것 같은데요. 다음 한 주도 LA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로 9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입추를 지나 처서까지 왔다는 것은 더위가 맹위를 떨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이니 모두들 조금만 더 참고 잘 견디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